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오늘 또 현대차 노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거 노조는 좀 그만하고 싶은데 또 보니까 지난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현직자들에게도 이 사태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제 생각도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현대차 노조하면 이제 벌써부터 막 인상이 찌푸려지시는 분들도 계시죠. 분명 노조, 노동조합이라는 의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건데 요즘 보면 대중들의 인식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편에 속하죠. 특히 현대차 노조 이야기가 나오면 10중 8구 부정적인 반응들로 도배가 됩니다. 노조가 뭔가요?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 근데 요즘 현대차 노조는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회사 발전을 저해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될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죠. 이들도 분명히 이런 걸 알고 있을 건데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자, 첫 번째는 캐스퍼 이야기네요. 이 차 지금 대박이 났죠. 처음 공개되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아우성이었는데 올해 생산 목표의 2배 이상을 벌써 팔아치우면서 대흥행을 기록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12,000대를 생산할 계획이었는데 사전 계약으로만 25,000대를 팔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캐스퍼가 대박이 나니까 갑자기 현대차 노조 측에서 야 저거 온라인으로 팔지 마 이러면서 엄포를 내놨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캐스퍼가 국내에 판매하는 현대차 최초로 온라인 판매 방식을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 반응도 너무 좋고 판매량도 성공적이니까 제조사가 야 이 정도면은 다른 차도 온라인 판매해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질 것이고 그러면 결국 다른 차도 온라인 판매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대차 영업직 직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온라인으로 그만 팔아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실제로 노조는 사측의 일방적인 인터넷 판매 통보로 6,000조합원의 고용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인터넷 판매 금지를 위한 제어비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태도가 강경하니까 현대차는 캐스퍼 이외의 온라인 판매 계획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고요. 근데 이게 좀 잘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죠. 양쪽 입장에서 다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우선 사측의 입장이 되어보면 아니 다른 제조사들 다 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우리에만 시대에 뒤처지게 못할 이유가 없다. 소비자들 반응도 이렇게 좋지 않냐. 그렇게 하도 난리치니까 캐스퍼만 온라인으로 팔고 다른 차들은 계획 없다고 했지 않냐.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반대로 노조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사측이 캐스퍼만 판다고는 했지만 지금 이렇게 너무 대박이 나버리니까 이제 노조 입장에선 좀 긴장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소비자들 반응도 좋고 여론도 본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니 무조건 밥그릇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사실 판매직 노조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게 정말 무섭잖아요. 하루아침에 내 직장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일자리를 지키려고 투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일부 네티즌들 역시 노조의 당연한 권리다. 자기 밥그릇 지키는 건데 뭐가 문제인가?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흐름은 따라가야죠. 이제 유통은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게 대세이고 현실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을 포함해서 회사 근무도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건 자동차 대리점뿐만 아니라 많은 직종에서 결국 일어날 현상이고요. 그리고 현대차를 포함한 거의 모든 제조사들의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이미 다 구축해놨는데 이걸 노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게 비유를 하자면 점포 상인들이 단체로 인터넷 판매 막아야 된다 라는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대차 노조가 비판받는 이유도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그거 하지마, 야 안돼, 온라인 판매 안돼, 우리 다 죽는다, 이런 식이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죠. 시대는 변하는데 변화를 아예 거부한다? 이건 억지가 아닐까요?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서로 상생할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는 겁니다. 선택을 소비자 스스로 하게 만드는 거죠. 전시장에서 딜러를 만나서 상담받고 사는 게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온라인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두 가지 모드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러면 공평하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차 스타리아 전주공상 생산 이전 합의 이것도 최근에 말이 많았죠. 생산 물량이 모자라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되질 않으니 현대차 전주공장에 스타리아 물량을 좀 나눠달라는 거였는데 이거로 막 울산공장 노조원들과 전주공장 노조 사이에 몸싸움까지 벌어지고 난리였어요. 이날 노사가 모인 가운데 고용안정위원회를 열 계획이었는데 스타리아를 생산하는 울산 사공장 노조가 전주공장 노조를 막으려다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이에 전주공장 노조 측은 현대차 노조는 죽었다. 동지를 폭행하는 이런 끔찍한 일은 노동조합 역사상 없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었고요. 이게 현대차 노조는 다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노조끼리도 서로 마찰이 일어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은 완전 포화 상태죠. 울산 공장도 1공장부터 5공장까지 있는데 4공장에선 스타리아랑 펠리세이드, 포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펠리세이드와 포터는 모두 주문량을 생산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펠리세이드 생산 물량 이야기는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작년부터 나왔던 말이죠. 그러다 보니 현대차가 이제 묘수를 낸 겁니다. 지금 그나마 사공장에서 스타리아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스타리아 생산량 36,000대 중에 8,000대 정도를 전주 공장으로 주자. 대신 너네 그러면 펠리세이드 더 생산할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노조는 스타리아는 안 된다라며 이를 막았죠. 그냥 생산량 자체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인기 많은 차 더 생산하게 해줄 테니까 그래도 스타리아는 양보를 좀 하자 이거였는데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스타리아 라인 자체를 전주로 옮겨버리자고 하면 그나마 일자리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빠진 만큼 더 생산할 거 준다는데도 왜 저렇게 날릴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울산 공장에서 20년 정도 근무한 분께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받은 대답이 무조건 다양한 차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게 좋다. 스타리아 물량 뺏기면 기존에 스타리아 만들던 사람들 일부는 다른 차를 만들거나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이걸 누가 반기겠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펠리세이드 더 생산하게 해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스타리아 빼앗기기 싫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뉴스로도 보도가 됐었는데 지금 전기차 친환경차로 전환되는 분위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크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아이오닉5를 생산할 때 이걸로 마찰이 있었잖아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조립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투입 인원이 줄게 되는데 이게 울산 1공장에 전기차 전용 라인을 설치하면서 투입 인력이 기존 대비 30% 정도 줄어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 판인데 여기에 또 무슨 물량 뺏기고 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노조 측이 이래버리면 현대차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차는 노조와의 단체 협약 때문에 노조 동의를 받지 않으면 임의로 생산 물량을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차가 좀 잘 팔리거나 안 팔리면 물량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게 당연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현대차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벤츠나 BMW, GM, 옆나라 일본 토요타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도는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현대차에만 존재하는 거죠. 결국 스타리아를 전주 공장에서 생산하기로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당장 한다는 건 아니고 내년 7월부터 8,000대를 생산한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전주 공장에서 생산을 하려면 라인 설비를 새로 다 해야 되잖아요. 스타리아를 생산하려면 1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설비를 늘리면 7개월 뒤부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펠리세이드를 전주로 물량을 배정하면 이건 라인 증설에만 3천억 원 정도를 들여야 하고 생산도 26개월 뒤에나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선택이죠. 당연히 현대차 입장에선 스타리아 물량을 전주로 옮기는 게 베스트입니다. 결국 물량을 전주로 나눠주게 됐는데 이건 현실적으로 그래야 돼요. 울산 공장은 지금 포화 상태인데 전주 공장은 상용차 수요가 급감하면서 생산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었죠. 심지어 노동자 250명은 2018년 기아로 이동하거나 아산 공장으로 배치되기도 했고요. 현재 일부 노동자들은 상용차 주문 물량이 없어서 한 달치 휴가를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사례를 살펴봤죠. 현대차 노조가 매번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여론이 이렇게나 차가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업가 상생하는 노조가 돼야 되는데 매일 이렇게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또 저러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온라인 판매 부분 역시 시대의 흐름이 그런데 그걸 무작정 하지 마라, 우리 일자리 사라지니 안 된다라며 반대하는 건 너무 극단적이고요.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지만 기존처럼 전시장 상담을 병행하면서 상담으로 구매하는 딜러들에게 추가 수당을 챙겨주는 등의 상생안을 마련해서 현명하게 헤쳐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직에 계신 노조분들 이제 좀 바뀌어야죠. 오죽하면 회사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소로 노조가 손꼽힐까요? 이게 어느 정도라면 노조라는 단어만 들어도 자동으로 인상을 찌푸리게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게 회사에 불만이 많고 그러면 저 같으면 빨리 퇴직을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현대차 생산직 노조는 정년을 늦춰달라며 여기서 또 파업을 음장을 뒀죠. 아니 맨날 회사에 불만이라면서 정년 연장은 더 시켜달라니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현대차 생산직 노조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약 23년, 평균 연봉은 9천만 원, 그리고 연령대도 고령층에 편중되어 있어요. 이분들 적게는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정도면 이제 은퇴를 하실 분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현대차 내부에서는 어차피 생산직 노조 10년 안에 물갈이 될 거고 그런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냐 라는 말도 나온다고 해요. 지난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회사를 현대차가 인수한 소식도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댓글에 회장님 참다가 안 되겠으면 진짜 진심으로 공장 자동화 갑시다, 현대차 전라인 자동화 간절히 응원합니다, 정의선 회장님 응원합니다, 열심히 일 잘하는 로봇 시대 응원합니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이런 강성 문화들, 회사와 상생하지 못하는 노조는 결국 오래갈 수 없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현대차 노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응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토포스 20%였습니다.